안녕하세요, 범빠예요. 이번 강좌는 이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라 진작에 준비가 되었는데요. 제가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더빙이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슬라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슬라럼을 얘기하려다 보니 서프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전에 슬라럼 로딩 어프로치를 합쳐서 서프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서프는 슬라럼 로딩 어프로치를 합쳐서 길게 하는 서프가 아니라 엣지의 전환으로만 하게 되는 서프. 다르게 얘기하면 올바른 엣지의 사용을 얘기할 거예요. 처음 부상을 하고 어느 정도 주행을 하다 보면 웨이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서프를 하게 하는데요. 대부분 정확한 엣지를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이 뒷발 위에 올라간 채로 골반을 돌리고 상체가 먼저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물 위에 떠서 끌려가는 느낌도 어색하고 엣지 컨트롤하는 방법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엣지를 컨트롤하는 과정을 너무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슬라럼의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슬라럼을 나갈 때 하게 되는 엣지의 자세를 알려주죠. 힐 엣지는 이렇게, 토 엣지는 이렇게. 이런 자세는 엣지와 텐션이 함께 작용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자세예요. 이 장면은 슬라럼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이렇게 엣지에 의해 데크가 회전이 되고 자연스럽게 기대줄 수 있는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몸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세만 알려줘도 눈썰미가 좋아서 그런지 잘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몸을 잘 쓰진 못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슬라럼을 시작할 때와 어프로치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중요한 과정이 중간에 빠져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물 위를 끌려가는 느낌에 익숙해지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기본 주행 자세도 연습할 겸 내 몸이 편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세요. 데크의 엣지를 확실히 이용하려면 제가 저번 강좌 때 말씀드린 기본 주행 자세가 바르게 나와야 합니다. 골반을 닫아서 데크가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앞뒷발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많은 면적의 엣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엣지의 자세는 스노우보드와 같습니다. 토 사이드, 힐 사이드. 영어 그대로 토 발가락 방향, 힐 뒤꿈치 방향입니다. 몸의 기울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발목과 무릎, 골반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 엣지의 사용을 웨이크 안에서 연습하시면서 내 데크가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것을 느끼셔야 해요. 인위적으로 골반을 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느낌을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엣지만 세워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엣지를 세운 방향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게 돼요. 지난 강좌에서 데크의 형태와 물의 저항으로 데크가 회전하는 힘이 생긴다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웨이크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프로치의 시작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이 앞에서 당기고 있어서 좀 달라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어프로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토사이드 슬라럼을 나가서 로딩까지는 어찌어찌 해요. 배에서는 로딩이 끝나면서 엣지를 박으라고 하는데 내가 지상에서 배운 엣지는 이게 전부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게 골반을 돌려버리고 지상에서 배웠던 자세를 잡게 되겠죠. 저도 처음에는 이랬었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타고 계세요. 그냥 로딩이 끝나면서 웨이크 안에서 했던 것처럼 엣지만 세워주시면 지상에서 연습했던 힐사이드 엣지 각도로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세한 원리는 어프로치 강좌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엣지만 세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익숙해지면 템포를 조금씩 올려보세요. 그러면 엣지가 점점 세지면서 데크의 회전량도 많아지고 몸의 기울기도 더 생기게 돼요. 그리고 웨이크에 가까워지면서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할 때 골반도 조금씩 개입되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익숙해지면 웨이크 바깥쪽에서 똑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웨이크 바로 옆에 붙어서 한다는 느낌으로요. 이건 슬라럼의 시작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으로 비교해 볼게요.
부드럽게 시작해서 슬라럼을 잡을 수 있는 각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슬라럼 강좌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어프로치와 슬라럼 둘 다 텐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슬라럼과 어프로치를 시작할 때 부드러운 서프의 느낌으로 시작이 되어야 밸런스도 깨지지 않게 되고 부드럽게 시작되는 텐션을 느끼며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엣지의 사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엣지를 세우고 전환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을 만드셔야 해요. 이 리듬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한데 모든 동작이 자신만의 리듬감으로 박자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단계별로 동작이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수 있어요.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웨이크보드를 타면서 자신만의 리듬이나 박자로 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 제 주위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타시는 분도 계세요. 가볍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과정이지만 신경 써서 연습해 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과정이에요. 솔직히 재미있는 과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엣지 연습만 하기엔 좀 지루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행 연습을 하시면서 바르게 엣지를 사용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강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강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웨이크보드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제 강좌 말고도 다른 웨이크보더들의 영상도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많은 웨이크보더들의 영상들이 올라오는데요. 대부분 프로나 엄청 잘 타시는 분들의 영상들이 많아요. 특히 외국 영상에는 더더욱 많죠. 근데 그런 영상들 보면서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어프로치 자세요. 그런 프로들은 기본적으로 슬라럼을 짧게 나가서 강하게 들어오는 어프로치를 많이 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합에서 정해진 거리를 달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기술을 뽑아내야 해요. 그러려면 슬라럼과 어프로치의 시간을 줄여야 하니까 최대한 짧게 나가서 강하게 들어오는 어프로치를 사용합니다. 우리 같은 초보들은 그런 거 보면서 어프로치 따라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텐션을 가지고 웨이크에 진입하게 돼요. 제가 그랬고 제 주위에 많은 분들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깔끔하게 타는 동호인들이나 프로 웨이크보더 캠프생들의 갤러리를 많이 하세요. 위로 솟구치는 베이직 뛰고 큰 기술 말고 원에리, 쓰리, 그랍, 본 딱 그 정도요. 그런 분들 타는 걸 많이 보면서 느껴보세요. 슬라럼, 로딩, 어프로치의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다른 자세가 어떤지 눈여겨보면서 실수했을 때 배에서 티칭하는 거 귀동냥 하시고 갤러리 하면서 영상 좀 찍는다고 뭐라 안 하니까 영상 찍어서 자기 거랑 비교도 해보고 그러세요. 내가 타는 모습이 남들과 다른 걸 느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바꾸고 싶다고 느낄 때 실력의 향상이 됩니다. 다니시는 바지에 잘 타는 분이 없으시면 다른 바지 가보세요. 다니고 있는 바지의 정 때문에 혹은 같은 바지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운동 후 즐거운 자리를 때문에 다른 바지를 못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장 다른 데로 옮겨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서 한 번이라도 보고 오시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